경매로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학원도 다니고 드디어 입찰을 합니다. 초보분들 대부분의 특징은 최저가 언저리에서 입찰가를 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낙찰될 리가 없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낙찰은커녕 꼭 내가 입찰 들어간 물건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몇 번 떨어지고 나면 경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오기로 확 질러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낙찰은 받을 수 있어요.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죠. 전용 면적 71제곱미터예요.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2억 300만 원인데요. 1억 7,300 좀 넘어서 낙찰이 됐어요. 11명이 입찰을 했고요. 감정평가 대비 85% 정도면은 좀 싸게 잘 낙찰받은 것 같죠. 그런데 시세가 중요하잖아요. 이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지금 1억 8천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거래가 된 것도 그 정도 선이에요. 1억 8,500짜리도 있고 2층인데 1억 7,800. 그래서 시세를 1억 8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시세보다 기껏해야 한 700, 600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뭐 어쨌건 시세보다 저렴하게는 낙찰을 받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나를 좀 볼게요. 낙찰가는 1억 7,400. 등기 비용이 300만 원 좀 넘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취득세 1%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이사비는 100만 원 정도로 잡고요. 인테리어 비용 아파트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팔 때 중개보수 내야 되죠. 100만 원 좀 언더로 수수료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총 취득하고 양도하고 들어간 비용이 1억 8,2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시세 얼마라고 했어요? 1억 8천이죠. 1억 8천에 팔면 오히려 손해죠. 인테리어 비용을 좀 더 줄인다 그러면은 오히려 1, 200 정도 수익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낙찰 받고 봤더니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뭐 이랬을 때 얘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오히려 손해를 보는 낙찰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찰하시기 전에 낙찰가를 산정을 하실 때 이러한 비용들을 충분히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매매 사업자 단타가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단타로 진행을 했을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낙찰가예요, 이게. 그렇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못 팔아요. 뭐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해서 2년 또는 4년 후에 시세가 올라주면은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이 아파트 실거래가 흐름이에요. 20년도 중반 정도까지 뭐 최저점을 찍고요. 그리고 한 21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쭉 계속해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현재 가격 위치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향후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이란 말이에요. 평택은 26년도, 27년도, 28년도 이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용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죠. 다음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로 가볼 겁니다.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지금 8층이면은 층이 뭐 괜찮은 거죠. 감정평가된 금액은 3억 1,500인데 2억 9,100만 원 좀 넘겨서 낙찰이 됐어요. 18명이나 입찰을 했지요. 이 아파트의 시세는 지금 한 3억 정도 해요. 2억 9천에 나온 매물은 2층이니까. 근데 지금 경매 물건은 8층. 그래서 이 3억 일반층 기준으로 매물 나온 3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거래가 된 내역도 이 3억, 뭐 3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좀 분포가 돼 있죠. 내부 상태, 인테리어가 좀 잘 돼 있는 것들은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됐을 것이고, 뭐 안 돼 있거나 층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거래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3억 정도로 시세를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계산을 해 볼게요. 등기 비용 500만 원 좀 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사비 이것도 100만 원 정도로 잡고요. 인테리어 비용 300만 원 잡고, 그리고 중개보수 이거는 1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3억이 넘지요. 3억 1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 3억. 3억으로 매도를 하면 이것도 오히려 1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이 되겠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낙찰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올라줘야 되지요. 실거래가 흐름을 봤더니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해요.
이건 상승폭도 아까보다 더 컸고요. 하락폭은 오히려 조금 더 작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좀 전 평택 물건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년 후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조금 더 타이밍이 빠른 지역이죠. 그리고 현재 가격 위치 상당히 낮은 상태로 있고, 흐름적으로 봤을 때 향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낙찰을 받을 때 이거를 단기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년 이상 보유를 목적으로 잡았다면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다음 물건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영등포구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제곱미터, 그러니까 9평이 좀 안 되는 전형적인 원룸형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2억 2천이고요. 1억 9,800에 낙찰이 됐어요. 뭔가 딱 봐도 느낌이 별로 좋지 않죠? 시세는 지금 2억 500짜리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 물건이 2억 2,800인데 당연히 2억 500 물건부터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실거래가도 2억 초반 정도, 이 정도를 기준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더 계산을 꼼꼼히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등기 비용이 달라요. 지금 1,000만 원이 넘지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취득세는 4%입니다. 그게 주거용이냐 사무용이냐, 취득을 할 때는 그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취득세는 4%, 그리고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붙어서 4.6%의 취득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 비용이 확연히 올라가겠죠. 1,000만 원이 넘게 등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비 100만 원으로 잡고, 인테리어 비용은 평형대가 작고 오피스텔 특성상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로만 잡고요. 나중에 중개보수 같은 경우도 오피스 용도면은 더 비싸요. 그래서 200만 원 넘게 수수료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총 합계는 2억 1,200 정도예요. 이런 상태에서 2억 500에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손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손해가 제법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한 700 정도?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더 싸게 낙찰을 받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공부를 더 꼼꼼히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또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손해는 더 커지겠죠. 이런 내용까지도 공부를 하시고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올라주면 내가 손해를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확연히 다르죠. 실거래가 움직임 자체가. 앞에서 본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 후반에서 21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물론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하락폭이 상승 가격 전까지 떨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밋밋해요. 이 시기에 기껏 상승을 한 금액이 한 1, 2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가격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죠.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 분위기가 오피스텔까지도 올 수는 있는데, 기껏 상승을 해봤자 한 1, 2천 정도, 그 정도밖에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겨우 손해는 면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임대 수익 목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1,000에 한 90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5.7%, 그러니까 6%가 채 안 되죠. 6%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은 많습니다. 경매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6%를 최소 마지노선으로 삼아요. 왜냐면 그 이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익률로 접근을 하기에도 이 낙찰가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물건을 좀 살펴볼게요.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물건이에요. 안성시, 왠지 느낌 좀 별로지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예요. 층은 12층으로 괜찮죠?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2억 5,900이고요. 2억 2,600 좀 넘어서 낙찰이 됐어요. 이거 낙찰은 좀 싸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시세를 좀 볼까요? 현재 2억 4,900, 2억 5천, 이게 가장 싸게 나온 매물이고요. 실거래가 된 것들도 2억 5천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시세를 2억 5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좀 해볼게요. 등기비용 400만 원 좀 덜 들어가고요. 이사비 100만 원 정도 잡고 인테리어 300만 원, 그리고 중개보수 나중에 팔 때 100만 원 좀 넘는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금액은 2억 3,500이에요.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금액은 2억 5천이죠.
그렇다면은 이 정도 돼야지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건, 이 계산 방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의 낙찰을 받아야지 1,000에서 2,00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0에서 2,000 정도 수익을 내는 거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면에 이 정도 수익 때문에 내가 경매를 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낙찰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고양시에 있는 물건이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114제곱미터예요.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4억 1,100만 원인데 낙찰된 금액은 3억 3천. 와, 이거는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된 것 같아요. 시세 한번 살펴볼게요. 와, 최근 실거래가 된 게 4억 3천이고요. 현재 가장 싼 매물이 4억 5천이네요. 오히려 감정평가가 된 금액보다 현재 시세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3억 3천에 낙찰이 된 거죠. 대박일까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등기부상 가장 빠른 권리는 22년 9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겠고요.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는 권리 전부 다 말소가 돼요. 그래서 등기부상의 문제는 없지요. 임차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와, 역시나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입일이 21년도고요. 말소 기준은 22년도죠. 더 빠르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점유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다면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이런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어요. 자, 조땡땡, 지금 이 점유자예요. 신청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 당시 제출한 임차인 조땡땡, 이 점유자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무상 거주 확인서 이 내용만 가지고 막 입찰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무상 거주 확인서를 채무자가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권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는요, 이 당사자, 이 점유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효력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여부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제가 대략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낙찰가가 얼마라고 했죠? 3억 3천입니다. 그럼 계산을 좀 해볼게요. 등기 비용은 5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갈 것이고요. 이사비 100만 원 정도 잡고 인테리어 비용 300만 원 정도 잡고요. 중개보수 나중에 팔 때 200만 원 좀 안 되는 수수료가 발생이 돼서 총 금액은 3억 4,100만 원이에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 게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건데 아까 시세 얼마라고 했죠? 4억 3천. 이게 실거래가고요. 최저 호가가 4억 5천이에요. 그러면은 요 중간 정도 4억 4천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가까운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죠. 이 정도면은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낙찰 사례 몇 개를 보여드렸어요. 처음 소개드렸던 물건들처럼 낙찰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입찰가를 쓰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을 고르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입찰하고 싶은 물건에 계속 입찰하면서 한 번만 얻어 걸려라 하는 바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선정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익이 컸던 물건처럼 말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민하고 노력하는 만큼 좋은 물건이 보이실 겁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